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끔찍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이후에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른바 살인 예고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지금 살인 예고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강원도도 지금 마찬가지죠? 네, 전국적으로 보면 어제까지 총 354건의 살인 예고글이 현재 적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이 가운데 149명은 현재 검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무려 15명은 현재 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표적으로 2건의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춘천에서 2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소위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혐의로 현재 구속이 되어 있고요. 네. 원주에서는 원주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라고 해서 동물의 사체가 담겨져 있는 그런 사진과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공표한 10대가 영월에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글을 작성하는 작성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10대, 20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10대가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범죄 건수의 절반 이상이 10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위 충동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방 범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그런 범죄 경향 때문에 이 사법당국에서는요, 아무리 10대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강하게 현재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요.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서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살인 예고글을 쓰는 게 무슨 어떤 일부에게 유행이나 놀이처럼 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전에도 또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많은 글이 쏟아지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모방범죄의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방범죄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범죄가 발생을 하고 그것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 이후에 범행의 동기나 범행의 기술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현상들을 의미를 합니다. 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자기 통제력이 좀 떨어지거나 충동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10대들은요. 범죄의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주위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위들을 무차별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번 살인 예고글 역시도 전형적인 모방 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살인 예고글이 계속 올라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법적으로는 처벌이 좀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달라지게 될까요? 네, 달라졌다고 하기보다는 법을 보다 엄격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네. 일단 협박죄와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살인 예비죄는 실제로 살인 예비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적용이 어렵거든요. 따라서 최근에 사법당국에서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를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계, 허위 사실로 속여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인데요. 간단한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서울에서는요. 잠실 종합운동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허위 신고를 해서 약 400명의 시민들이 대피하고 다수의 경찰관들이 동원되게 한 20대가 검거가 됐습니다. 네. 따라서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요. 경찰은 이러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일단은 체포를 하고 구속의 비율도 높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 같은 경우에 이 테러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살인 예고 게시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면 중대 범죄로 간주를 합니다. 살인 강도 그다음에 중대 범죄로 간주를 해서요. 연방법에서는 징역 5년형을 구형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텍사스 주에서는 징역 7년, 그리고 플로리다 주에서는 무려 징역 12년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영국은요, 한층 더 강화된 처벌 조항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살인 예고 글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공포나 두려움을 느꼈다면 이것은 테러 행위에 준하는 대단히 가장 강도 높은 범죄 행위로 간주해서 엄중한 처벌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글이 올라온 이후에 공권력 배치가 굉장히 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경찰력이 배치가 된 부분, 또 언론을 통해서 심지어 장갑차가 배치가 된 모습도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사실은 단기간에 억제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경찰 활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이 살인 예고 글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력이 동원이 되게 되면 반대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치안 공백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경찰력이 부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살인 예고글이 억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강력히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불특정한 우리 시민 다수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둘러서 좀 관련 대책이 무언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살인 예고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곤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엄벌주의 정책이나 경찰의 가시성을 높여서 잠재적인 범죄자에게 억제 효과를 갖도록 하는 것이 당장은 필요하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공공장소에서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든지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살인을 예고하거나 실제로 그것을 실행했을 때에는 영국의 사례처럼 테러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가 1차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